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 중국 고급 문법 제2강의 러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러 용법은 이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에 따라 러의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조차도 러 용법의 어느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 러 용법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중국어 HSK 시험 장문에서 러 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모아서 설명할게요. 자, 러 용법 배우러 출발하겠습니다. 러의 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러의 용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러의 용법 제1탄에서 어기조사 러이 내용을 먼저 업로드했죠. 그때 제가 러 용법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러 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어느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기조사 러이를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태조사 러이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기조사 러이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기조사 러이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동태조사 러이를 공부하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러의 용법 제2탄 보겠습니다. 먼저 동태조사라는 말의 뜻을 보겠습니다. 동태조사라는 뜻은 동사 바로 뒤에 쓰여서 동사의 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동태조사 러일이라는 친구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 맞아요. 바로 동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태조사 러일은 동사 바로 뒤에 쓰여서 동사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동태조사 러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의 완료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기조사 러이가 문장에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하지만 동태조사 러일도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어기조사 러일도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기조사 러이나 동태조사 러일이나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강의 내용은 동태조사 러일의 두 가지 역할 중 동작의 완료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은 동태조사 러일의 두 번째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를 계속 살펴볼 거고요. 그럼 동태조사 러일의 동작의 완료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작의 완료 의미란 동태조사 러일이 첫 번째 동사 뒤에 쓰이면서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하고 두 번째 동작도 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예문 볼게요. 我吃饭了. 러가 문장 맨 뒤에 위치했네요. 그러면 어기조사 러이라는 거죠. 문장 맨 뒤에 위치해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이 나는 밥을 먹었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吃了饭. 러가 문장 맨 뒤에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 바로 뒤에 위치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동태조사 러일의 첫 번째 동작의 완료의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밥을 먹고 무엇을 합니다. 나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직도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你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我吃饭了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예, 저 밥 먹었어요 하고 말이 끝난 느낌이에요. 근데 我吃了饭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네, 저 밥 먹고요. 지금요, 뭐뭐뭐뭐뭐 할 거예요. 뭐뭐뭐뭐 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뒤에 남은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쉽게 정의를 해볼게요. 동태조사 러일의 동작의 완료, 이 의미란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한 후에 그 다음 동작이 온다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동작의 완료의 의미란 뜻이에요. 我吃了饭 이렇게 쓰면은 해석이 나 밥 다 먹고요.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이해하셨죠? 동태조사 러일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한 후에 그 다음 동작이 온다는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말이 끝나지 않은 다음 동작이 온다는 것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我吃了饭去学校. 저는요, 첫 번째 밥 먹는 행동을 완료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작 학교를 갑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동태조사 러일은 동사 바로 뒤에 사용되어서 두 번째 동사가 올 거예요
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요. 학교를 갑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요 라고 과거를 표현하고 싶다면은 짜잔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요. 학교를 갔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러1, 러2 같이 써도 되나요? 네, 같이 써도 돼요. 나는 밥을 먹는 행동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를 가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 하나를 더 볼게요. 我买了衣服 나는 옷을 사고 나서 뒤에 동작을 할 거야 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만약에 我买了衣服 이 표현이 我买衣服了 러가 문장 맨 뒤에 사용됐다면 나는 옷을 샀었어 라고 문장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태조사 러일은 동사 뒤에 쓰여서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하고 두 번째 동작을 할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我买了衣服坐车 나는 옷을 사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탈 거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 문장을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我买了衣服坐车了 나는 옷을 사고 그 다음에 차를 탔었어.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해서 이 문장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태조사 러일 동작의 완료의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태조사 러일 동작의 완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정리한 거거든요. 첫 번째 볼게요. 我吃饭了 어기조사 러이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어. 동태조사 러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我吃了饭 이렇게만 쓰면은 끝난 문장이 아니라 뒤에 점점점점 할 말이 더 남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행동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세 번째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我吃了饭去学校 나는 밥을 먹는 행동을 하고 학교를 가 이런 말이에요. 그쵸? 이 3번의 문장을 과거형으로 나타낼 수는 없나요?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이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해서 我吃了饭去学校了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 라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다섯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다섯 번째 我吃了饭去了学校 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4번과 같이 문장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예요. 우리 아직 동작의 완료 끝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외로 여러분이 이 뜻이라는 것만 알고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 이 부분은 문장 맨 뒤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구조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我吃了饭去了学校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 이 부분이 강조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물어보잖아. 너 밥 먹고 어디 갔었냐? 그러면 야, 나 밥 먹고 학교 갔었어. 이렇게 학교 갔었어를 강조할 때 다섯 번째 문장의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일부러 하나로 모아놨어요. 이 하나를 모아서 앞으로는 제가 A 구조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 A 구조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러의 용법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살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A 구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을 깨끗이 한 뒤에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다섯 가지가 무슨 구조? 맞아요. 러 용법의 A 구조 형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모두가 무슨 구조라고요? 맞아요. A 구조라고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A 구조 다섯 가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구조에서 1번과 2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가 있다? 3번과 4번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3번 문장에서 사람들이 我吃饭去学校 먼저 첫 번째 동작을 하고 두 번째 동작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굳이 러를 써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러가 두 개씩이나 사용되는데 하나 생략해주면 안 돼? 我吃饭去学校了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 문장 我吃饭去学校 러가 빠진 이 문장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我吃饭去学校了 앞에 있는 여기 러 부분을 생략했죠? 이거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문장은 我吃饭去学校了 중국 친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아예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세모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을 세모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X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단발 선생님, 중국어 공부하면서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데 러가 없는 경우 봤어요. 사본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맨 끝에 러만 사용하는 경우만 봤어요. 앞에 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연동문, 두 번째 겸어문이라는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동문이 뭐예요? 겸어문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이 러 용법을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동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영상 편집하는 분이 어려운 문법 용어 사용하지 말라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쉬운 표현으로 사용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동문이란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이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그 두 개 이상의 동사가 한 문장 안에 연이어 나오면 다 연동문이냐? 그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자세히 나누게 되면 총 6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러 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중국어 문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연동문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동문 볼게요. 첫 번째 연동문은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순서가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내용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我买票坐车 买이라는 첫 번째 동사, 坐 차를 탄다 할 때 두 번째 동사. 이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가 내용상 맞게 차례대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차표를 사서 차를 탄다. 차표를 먼저 사서 차를 타는 것이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에 맞다는 거예요. 그 후에 차를 타는 행동, 그리고 내용상 앞뒤 연관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동문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문 볼게요. 我买礼物送给他 나는 선물을 사서 그에게 선물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먼저 사야 돼요? 선물을 주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선물을 사는 행동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예문도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발생됐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는 행동과 선물을 주는 행동 다 내용상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동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문 볼게요. 他下课回家 그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죠. 첫 번째 동사가 下课일 때 이 下 마치다, 수업을 마치다 라는 첫 번째 동사고 回家, 回 집으로 돌아간다는 두 번째 동사예요. 일반적으로 수업을 마치고 대다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중간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든 결론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간다? 맞아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도 일어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발생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연동문 종류예요. 여기서 잠깐 난 연동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중국 고급 문법 제4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어쨌든 연동문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은 앞에서 말한 我吃饭去学校 여기도 동사 2개이니까 이 친구도 연동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연동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연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我吃饭去学校 이 예문은 이렇게 사용할 때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동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 혹은 수단인 경우예요.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我开车去学校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간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는 开 운전을 하다 라는 뜻이죠. 去学校 去 간다 라는 두 번째 동사예요. 이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이에요. 내가 학교를 갈 때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们用汉语对话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첫 번째 동사가 용 사용하다, 对话 대화를 한다 라는 두 번째 동사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연동문의 두 번째 종류예요. 연동문의 세 번째 종류는 来
去이 두 동사가 연동문을 만드는 경우예요. 중국어 문법에 보면은 来去이 두 개의 동사는 특별 동사라고 불러요. 두 번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사는 바로 来去입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다시 쉽게 풀이하면은 来去이 친구들이 첫 번째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동사가 来去의 목적인 경우로 사용되었을 때 그때 연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他去书店买书 그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 첫 번째 동사가 去, 두 번째 동사가 买. 내가 서점을 가는데 목적이 뭐다? 책을 사는 거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来咖啡厅见朋友. 나는 커피숍에 와서 친구를 만난다. 커피숍에 온 이유가 뭐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연동문의 세 번째 종류가 来去가 들어간 특별동사 문장이에요. 여기서 잠깐 来去이 두 동사가 무조건 첫 번째 동사에만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我买东西去 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去 이 동사가 두 번째 동사에 와서 연동문을 만들기도 해요. 이 문장은 첫 번째 동사 买 무엇을 사다 이 동사가 두 번째 동사 去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예요. 근데 이런 구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来去 이 두 동사가 첫 번째 동사로 사용해서 만든 연동문 구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참고하세요. 우리는 앞에서 A 구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3번, 4번 이 구조에서 동태조사 러1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동문, 겸어문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연동문은 동태조사 러1과 함께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연동문 첫 번째, 동작의 순서 플러스 연관성. 무슨 뜻이죠?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나올 때 일어나는 순서가 맞아야 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동문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A 구조 3번, 4번 구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동문은 이 표현이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我买了礼物送给他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 구조 세 번째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이 친구는 동태조사 러1 없이도 我买礼物送给他 이렇게 사용해도 맞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태조사 러1이 있거나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태조사 러1이 문장 속에 있게 되면은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시간 간격이 길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선물을 사고 그에게 선물할 것이다. 선물을 사는 행위와 선물을 주는 행위 이 사이에 시간의 틈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선물 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랑 밥 먹고 집에 가서 포장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사는 행동과 선물을 주는 그 행동 사이에 시간의 틈이 조금 길다라는 뜻이에요. 동태조사 러1이 없는 문장에서는 我买礼物送给他 선물을 사는 행동과 선물을 주는 행동의 시간 간격이 짧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물을 사고 그에게 얼마 안 돼서 바로 줄 거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买了礼物送给他了 어기조사 러까지 붙었네요. 여기도 동태조사 러1이 있고요. 여기 문장에서는 동태조사 러1은 없고 어기조사 러2만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선물을 사고 이것저것 볼일 보다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 사이에 시간의 틈이 길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문 볼게요. 나는 선물을 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에게 주었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 이 사이에 시간의 틈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헷갈리니까 예문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他下了课回家 동태조사 러1이 있습니다. 他下课回家 동태조사 러1이 없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동태조사 러1이 있으니까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를 하는 이 사이에 시간의 틈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 이 사이에 시간의 틈이 조금 길다고 했습니다. 동태조사 러1이 없는 문장 볼게요. 他下课回家 그는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에 가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집에 가니까 이 사이에 누구를 넣으면 돼요. 就 이렇게 써도 되죠. 他下课就回家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았으니까 과거형 볼게요. 他下了课回家了. 동태조사 러 1이 있습니다. 어기조사 러 2가 있으니까 과거 문장이죠. 그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의 시간의 틈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동태조사 러 1이 없고 어기조사 러 2만 있네요. 어기조사 러 2가 있으니까 일단은 과거형이다. 그쵸? 他下课回家了. 그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에 갔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해했죠? 연동문 두 번째 종류와 동태조사 러 1이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 수단인 경우입니다. 진행 방식을 먼저 볼게요. 이 예문은 동태조사 러 1이 없는 현재형 먼저 볼게요. 我开车去学校.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간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두 번째 볼게요. 어기조사 러 2가 사용되었으니까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쵸? 그래서 我开车去学校了.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라는 과거의 문장이 됩니다. 왜 먼저 이 두 문장을 보았냐면은 이 두 문장이 좀 복잡하거든요. 한번 제가 볼게요. 동태조사 러 1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어기조사 러 2도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我开了车去学校. 이 문장은 내가 운전을 먼저 하고 학교를 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는 상황이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운전을 하니까 도로에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我开了车. 내가 운전을 이미 시작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去学校보다는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나 현재 차를 움직인 상태야. 그리고 학교를 향해서 간다라는 진행 방식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과거형 볼게요. 我开了车去学校了.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갔어. 과거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죠? 예문 하나 더 보면서 제가 정리할게요. 동태조사 러 1이 없는 경우 이 두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으로 해석하면 돼요. 我骑自行车上班.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기조사 러 2가 들어간 과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我骑自行车上班了.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었어. 이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연동문의 두 번째 종류 진행 방식에 있어서 현재 상황 동태조사 러 1이 들어간 문장 볼게요. 我骑了自行车上班.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출근하고 있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동사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현재 타고 있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어기조사 러 2가 들어간 과거 문장을 볼게요. 我骑了自行车上班了. 여기는 동태조사 러 1이 있네요. 원래 자전거를 타면서 출근을 하는 진행형이지만 이미 여기 어기조사 러 2가 있으면서 과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진행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었어. 이렇게 과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과 여기 있는 과거 문장은 뜻이 같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인 경우입니다. 친구들 이해됐죠? 두 번째 수단인 경우 볼게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 수단인 경우. 이번에는 수단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我们用了汉语对话.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용, 두 번째 동사가 对话, 대화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가 사용하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태조사 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我们用汉语对话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했나요? 과거형도 볼게요. 我们用了汉语对话了.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때 사용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태조사 러 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我们用汉语对话了.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경우에 동사는 동태조사 러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동문의 세 번째 종류 라이취가 동태조사 러일과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세 번째 연동문의 종류 라이취가 들어간 문장인데요. 라이취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오게 되잖아요. 두 번째 동사가 라이취의 목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쓰니까 어렵다, 그쵸? 예문을 보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먼저 맞는 용법부터 볼게요. 他来我家吃饭.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우리 집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라이가 들어간 문장에서 두 번째 동사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면 이때는 동태조사 러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他来了我家吃饭. 이때는 러이를 빼야 되는 거죠.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他来我家吃饭了.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었어. 그냥 동태조사 러일 없이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오히려 동태조사 러이를 쓰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근데 저 라이 다음에 러일이 오는 경우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한 줄의 문장을 쉼표를 넣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를 나누면 돼요. 他来了我家. 그는 우리 집에 먼저 와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어떻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사이에 쉼표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他来了我家. 쉼표 넣고 吃饭了.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모든 문장에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같이 쓸 수 없으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제가 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이를 배웠으니까 취 한번 볼게요. 예문 볼게요. 我去了书店买书. 나는 서점을 가서 무엇을 한다? 책을 산다. 서점을 간 목적이 뭐다? 책을 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태조사 러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我去了书店买书了. 나는 서점을 가서 책을 샀었어. 책을 산 행동이 去了书店의 목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러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我去书店买书,我去书店买书了.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 문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앞에서와 같이 중간에 쉼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동문의 세 종류와 동태조사 러일이 함께 사용될 때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겸어문을 볼게요. 먼저 여러분 한국어에서 겸직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겸어문이란 한 문장 안에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他让我让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그는 나에게 시켰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됩니다. 我学汉语 내가 중국어를 배우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죠. 그는 나에게 시켰어. 내가 중국어를 배우도록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我, 뒤에 문장에서 我, 이 두 친구가 문장 속의 성분은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他让我学汉语 그는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앞문장에 맞춰서 목적어의 뜻으로 뒷문장에 맞춰서 주어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워가 겸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예문 하나 더 볼게요. 마마 찌아워 엄마가 저한테 불러서 시켰어요. 찌아오는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러서 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불러서 시켰어요. 뭘 시켰어요? 我吃饭 나 밥 먹으라고요. 여기도 역시 워가 두 번 사용되네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사용되다 보니까 마마 찌아워 吃饭 엄마가 나를 불러서 밥 먹으라고 시켰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워가 마찬가지로 겸어가 됩니다. 그래서 겸어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 이 동사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 때문입니다. 이 동사는 사역
사역동사라고 해요. 사역동사 뜻이 뭐냐면은 누구누구에게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사역동사가 있거든요. 예문과 함께 계속해서 볼게요. 앞에서 겸어문은 사역동사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사역동사는 뜻이 뭐다? 대다수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4가지 종류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랑,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叫, 마찬가지예요.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시, 시키는 겁니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파이, 누구를 파견해서 뭘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老师让他做题. 여기 사역동사 让. 선생님은 그에게 문제를 풀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妈妈叫我吃饭. 여기서 叫,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这部电影使我感动了. 이 영화는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킨 거예요. 여기서도 使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마지막 예문 볼게요. 公司派我爸爸去中国工作. 회사는 파견합니다. 아빠가 중국에 가서 일하도록. 이 상황을 시키는 거죠. 이제 겸언문이 어떤 건지 알았죠? 그러면 겸언문과 동태조사 러1이 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사용되는지 살펴볼게요. 맞는 문장 먼저 볼게요. 妈妈让我学汉语. 사역동사 랑이 쓰였으니까 겸언문이죠. 여기서 잠깐! 겸어문에서 사역동사는 무조건 첫 번째에 위치합니다. 잊지 마세요. 妈妈让我学汉语. 学가 두 번째 동사죠. 엄마는 나에게 시켰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도록요. 妈妈让我学汉语了. 어기조사 러이가 사용됐으니까 과거형이네요. 엄마가 나한테 시켰습니다. 무엇을요? 중국어를 배우라고 시켰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동사가 첫 번째 동사로 쓰이고 뒤에 学가 두 번째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잊지 마세요. 사역동사는 동사 첫 번째 동사에 위치합니다. 이제는 틀린 문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역동사 다음에 이 러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론은 뭐다? 사역동사 다음에 러 자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어문은 무조건 동태조사 러1이 빠진 문장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겸어문이 동태조사 러1과 함께 사용되는 문장은 복잡하지 않죠? 그래도 예문을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사역동사가 있네요. 사역동사 다음에는 러 자체가 오면은 안 됩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겸어문에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러가 없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말할 때는 这部电影使我感动. 동태조사 러1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과거형 볼게요. 러이가 있으니까 과거형이네요. 과거형 볼게요. 这部电影使我感动了. 이 영화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동태조사 러1과 겸어문이 함께 사용된 문장을 보았습니다. 동태조사 러1을 배우는데 금방까지 저희가 겸어문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왜 갑자기 연동문을 배우고 겸어문을 배웠는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개념 정리를 할게요. 먼저 동태조사 러1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의 완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동작의 완료의 의미만 배웠습니다. 동작의 완료 의미를 배우면서 우리는 여기서 A 구조라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구조를 배웠다는 거죠. 첫 번째 구조 볼게요. 我吃饭了. 어기조사 러이가 사용됐으니까 과거의 의미예요. 동태조사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었어. 이미 먹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吃了饭. 동사 바로 뒤에 쓰였으니까 이때는 러이가 아니라 러1입니다. 동태조사 러1, 동작의 완료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을 보면서 동작의 완료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동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我吃了饭. 이렇게만 쓰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말을 다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두 번째 동사가 와야 돼요. 그 예문이 세 번째 예문이죠. 볼게요. 我吃了饭去学校. 나는 밥 먹는 행동을 먼저 하고 두 번째 학교를 갑니다 라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러1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네 번째 예문 볼게요. 세 번째 예문을 과거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기조사 러이를 사용해서 과거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我吃了饭去学校了. 나는 첫 번째 밥을 먹는 행동을 먼저 하고 두 번째 학교 가는 행동을 했었어. 이런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 我吃了饭去了学校. 러가 두 개 쓰였네요. 我吃了饭. 여기에서 러는 동태조사 러일의 동작의 완료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러일은 제가 미리 이 A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 이 과거의 의미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5번 같은 경우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밥 먹고 어디 갔냐? 나 밥 먹고 학교 갔었어. 이 뒷문장을 강조할 때 이 다섯 번째 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예문을 A 구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A 구조를 배웠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다? 바로 A 구조 3번과 4번 예문입니다. 3번을 동태조사 러일이 빠진 我吃饭去学校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번째 예문 마찬가지로 동태조사 러일을 빼서 我吃饭去学校了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답을 얘기했죠. 이 A 구조에서 이 구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예문에서 동태조사 러일을 뺀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은 문법상으로도 틀렸고 실생활에서도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틀린 문장입니다. 네 번째 예문은 동태조사 러일을 빼게 되면은 문법상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생활에서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세모, 결론은 틀린 문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나란히 오는데 중간에 동태조사 러일이 빠진 문장을 봤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오는데 여기에 동태조사 러일이 빠진 문장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연동문과 겸어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동문 먼저 살펴볼게요. 연동문이란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이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문장 속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기만 하면 다 연동문일까요? 그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자세히 보면 총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러 용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동태조사 러1과 연동문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때는 제가 연동문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동사가 나올 때 일어나는 순서에 맞아야 하고 내용상 서로 연관성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동문의 두 번째 종류,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 혹은 수단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동사 라이 취가 들어간 연동문입니다. 동태조사 러1과 연동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앞에서 A 구조 3번과 4번처럼 똑같이 써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동태조사 러1이 빠진 문장 이렇게도 써도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시간의 간격에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동태조사 러1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시간의 간격이 더 길어져요. 해석을 해볼게요. 他下了课回家. 그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숙제를 하든 공부를 좀 더 하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태조사 러1이 없으면 他下课回家. 그는 수업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시간 간격이 짧다라는 겁니다. 과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간에 뭐 좀 하고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동태조사 러1이 없게 되면은 그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의 시간의 간격의 차가 짧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 볼게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 수단인 경우인데 지금은 진행 방식을 볼게요. 我开了车去学校. 여기 동태조사 러1이 사용됐네요. 이럴 때는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이미 차를 운전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진행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동태조사 러1이 없는 경우는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죠. 나는 운전해서 학교를 간다.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과거형 볼게요. 我开了车去学校了. 여기는 동태조사 러1, 여기는 어기조사 러2입니다. 이 상태가 진행형인데 이미 여기에 과거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행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동태조사 러1이 없는 과거형 볼게요. 我开车去学校了. 어기조사 러2죠. 나는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단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예문 볼게요. 我们用了汉语对话. 동태조사가 사용됐네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동사가 어떤 동사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러를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에만 동태조사 러1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에는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태조사 러1 없이 我们用汉语对话.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대화합니다. 我们用汉语对话了. 이거는 과거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세 번째 라이취가 들어간 연동문을 볼게요. 연동문에서 라이취가 들어간 문장에서 두 번째 동사가 라이취의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他来我家吃饭. 그는 우리 집에 옵니다. 왜요? 밥 먹으려고요. 두 번째 동사가 라이의 목적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라이 다음에 동태조사 러1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굳이 러1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첫 번째 동사 라이, 두 번째 동사 치, 이 사이에 쉼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他来了我家吃饭.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거형 볼게요. 他来我家吃饭了.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吃饭, 吃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이 사이에 쉼표를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동문 취 예문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我去了书店买书. 내가 책을 삽니다. 서점 가는 목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我去书店买书,我去书店买书了.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하지만 굳이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하고 싶다면 앞에서 본 라이 문장과 같이 쉼표를 넣어주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태조사 러1과 연동문이 함께 쓰인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겸어문 볼게요. 겸어문은 한 문장 안에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이는 이 사역동사 때문입니다. 사역동사가 뭘까요? 누구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이 사역동사는 무조건 첫 번째 동사에 옵니다. 사역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러가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은 마마랑 러, 아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마마랑 러, 이 자체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마랑 我学汉语.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태조사 러1과 겸어문이 함께 사용됐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았습니다. 연동문과 겸어문을 우리가 왜 살펴보았죠? 맞습니다. 이 A 구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3번과 4번 때문에 연동문과 겸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번, 4번처럼 사용하지만 가끔씩 현재형에서도 동태조사 러1, 과거형에서도 동태조사 러1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로 사용할 수 있어요. A 구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지만 어떤 구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연동문, 겸어문.
이 친구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구조에서 3번 구조가 나도 동태조사 러1 빼고 사용하고 싶어요. 4번 구조도 나도 동태조사 러1 빼고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3번 예문 볼게요. 我吃饭后去学校 동태조사 러1을 빼고 호 혹은 이호도 괜찮아요. 나는 밥을 먹고 이후에 학교를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4번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我吃饭后去学校了 나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호 대신에 이호를 써도 돼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5가지 종류를 A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을 앞으로는 A-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동태조사 러1 동작 완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A 구조를 배웠고 A-구조를 배웠습니다. 이 두 구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동태조사 러1 동작의 완료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태조사 두 번째 역할, 특수 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 이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이미 러 용법을 배운다는 그 자체가 당신은 중국어 고수입니다. 힘내세요.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再见. 영상이 도움이